저는 오늘 이야기를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갑작스럽게 발동한 그 순간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의 핵심 고위 인사 수십 명이 순식간에 제거됐습니다. 지휘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군사 시설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은 이것이 빠른 종전을 이끌어낼 선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무조건 항복. 이 두 단어가 워싱턴의 전략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의 저항 의지를 꺾고 협상이 아닌 굴복을 이끌어낸다는 것. 하지만 세상은 곧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분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 경제를 향한 위협으로 반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에 사활이 걸린 목줄. 하루에도 수천만 배럴의 석유가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이 갑자기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걸프 지역의 석유 시설들이 하나씩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에너지 비상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지켜보면서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면 왜 계속 휴전을 연장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제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핵심 시각입니다. 군사적 우위를 가진 쪽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닌 전쟁. 폭격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에너지와 심리와 시간이 결과를 결정하는 전쟁.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공군력, 해군력, 정밀유도 무기. 이 모든 것에서 일하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군사적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무기로 내세우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이 인질로 잡힌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이 긴장했습니다. 한국이 긴장했습니다. 유럽이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란이 설계한 게임입니다. 우리를 직접 이길 수 없다면 전 세계가 우리 편에서 미국을 압박하게 만들자. 저는 이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 것인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혼란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집니다. 지갑이 얇아지면 여론이 흔들립니다. 여론이 흔들리면 의회가 반발합니다. 의회가 반발하면 트럼프는 더 이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란이 계산하는 승리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시작부터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둘러싼 전쟁이고 심리를 둘러싼 전쟁이고 세계 경제 질서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폭격기가 얼마나 많은 목표물을 타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서방 언론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이란, 내부 혼란, 지도부 붕괴 임박, 체제 붕괴, 초입기, 이런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나라치고는 이란이 너무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 인물이 협상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처음 들었을 때 온건파 협상가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타협의 신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판단이 위험한 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리바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직 고위 사령관입니다. 테헤란 경찰청장을 지냈고 재임 기간 중 강경진압 작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이력에서 온건이라는 단어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란의 매우 계산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를 잘 보라. 이란의 진짜 권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이 갈리바프의 등장이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는다. 동맹 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이란의 마지노선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 전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48시간 안에 결정하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 48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 통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됐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매우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에서 누가 더 강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최후 통첩을 날린 쪽이 그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그 최후 통첩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최후 통첩의 신뢰도를 더욱 낮춥니다. 이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꺼낸 새로운 전술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역방향 봉쇄입니다. 이란과 연관된 선박들을 검색하고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겠다는 것, 경제적 산소를 끊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테헤란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해협을 완전히 닫겠다는 위협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석유의 양이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0%에 달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육아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뛸 수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의 본질입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질을 건드리면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핵심적인 비대칭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입힐 수 있는 피해는 이란 혼자의 피해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으면 그 피해는 전 세계로 퍼집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들도, 심지어 미국 자신도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비대칭성이 이란에게 실제 군사력을 넘어서는 협상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 전쟁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이길 수 없어도 상대방이 치러야 할 비용을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면 싸움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란은 지금 정확히 그 논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계속 연장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전쟁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전선이 어디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국과의 전선이 아닙니다. 자국 내부의 전선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워싱턴 안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디 벤스가 전쟁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가 이 전쟁의 방향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반면 피트 헥세스는 더 강경한 군사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더 세게 밀어붙이자고 하는 동안 부통령은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공개적으로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내부 조율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균열은 행정부 내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전쟁의 법적 근거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래된 위협이었고 트럼프의 단호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전쟁의 대가를 느끼는 사람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늘어나는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란 핵 프로그램은 추상적인 위협이지만 오른 기름값은 구체적인 고통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 시점에서 매우 위험한 딜레마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경제적 충격이 커집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트럼프가 협상으로 돌아선다면 그것은 이란이 미국을 굴복시켰다는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강경함을 핵심 정치 자산으로 삼아온 트럼프에게 이 이미지 손상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란이 처음부터 설계한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직접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내부의 비용이 쌓입니다. 경제적 비용, 정치적 비용, 외교적 비용.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지도부에게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어느 시점에서 전략 변경을 강요할 것이라고 이란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쏘는가로 결판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로 결판납니다. 저는 이 말이 이 전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이 막히고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만 보면 이란이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그 고통을 버틸 의지가 있습니다. 독재 체제의 특성상 지도부는 국민들의 고통에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론의 반발이 직접적인 권력 위협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다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유권자들의 불만은 선거로 이어집니다. 의회의 반발은 예산과 법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매일 전쟁의 비용을 보도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가장 역설적인 지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강점인 여론과 견제 시스템이 이 전쟁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독재 국가를 상대로 장기전을 벌일 때 민주주의 국가의 내부 견제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성을 제약합니다. 이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버티는 이유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전장이 아니라 워싱턴의 정치 지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을 이란과 미국 두 나라의 싸움으로만 보는 시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체스판 위에는 훨씬 더 많은 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가 이란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입니다. 저는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 매우 냉정한 지정학적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의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를 장악하면 베이징의 에너지 동맥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이 전쟁과 연결짓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한반도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조용히 하지만 매우 의미심장하게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한미군의 공식적인 존재 이유는 북한 억제였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하지만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THAAD, 패트리어트, 천궁이. 이 방어 시스템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막는 위협이 순수하게 북한만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과 무기 체계들이 베이징을 향한 단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도발적이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에 자리 잡은 미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동쪽 측면을 압박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이란 전쟁과 맞물리면서 더욱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호르무즈를 통해 에너지를 조이고 동쪽에서는 한반도를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구도. 저는 중국이 이 구도를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에너지 공급이 차단됩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AI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오릅니다. AI 인프라 비용이 오르면 기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술 시장 전체의 법을 붕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좁은 해협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 기술 산업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연결고리의 여러 지점에 동시에 걸쳐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과의 교역 의존국으로서, 그리고 반도체와 기술 산업의 핵심 국가로서 어느 방향에서 충격이 와도 한국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무거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미국 편에 확실히 서서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의 이익을 정면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택이 옳은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것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강대국들이 판을 짜는 동안 중간 규모의 나라들은 그 판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의 계산에 의해 위치가 결정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놓인 가장 본질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게임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무조건 항복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정말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미국의 승리로 볼 것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중동의 불안정 요소가 제거되고 미국의 패권이 재확인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시나리오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상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극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선이 위협받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란의 붕괴를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순간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중동의 지역 분쟁이 강대국들 사이의 전략적 대결로 전환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이란이 버티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경제적 압박에도 체제가 유지된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까? 아니면 결국 조건을 낮춰서 타협합니까? 어느 쪽이든 쉽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경제적 충격이 커지고 내부 반발이 심해집니다. 조건을 낮추면 트럼프의 정치적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최후 통첩이 무의미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저는 이 양쪽 시나리오를 모두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쟁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든 세계 질서에 돌이키기 어려운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강대국들이 움직입니다. 한쪽이 버티면 새로운 협상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쪽도 전쟁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미 이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모전, 경제전, 심리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 상대방이 지치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베트남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증명된 전략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도 의지가 꺾이면 소용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란은 지금 그 교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더 이상 폭탄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석유로 결정됩니다. 기술로 결정됩니다. 금융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공유하는 공포로 결정됩니다. 호르무즈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물리적 통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을 이란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들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계산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계산의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을 포함한 중간 규모의 나라들은 강대국들이 벌이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동맹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쟁은 폭탄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석유와 기술과 금융과 세계 전체의 공포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